동국제약 3월 29일날 동국제약 28,500원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동국제약 한번 볼까요? 아이고, 동국제약은 오늘의 모양이 참 별로네요. 자, 동국제약은 오래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세선, 오래됐다기보다는 한 1, 2, 3, 4, 5, 6개월, 6개월 정도 된 추세선, 단기 추세선이 있고 3개월 된 아래쪽으로 향하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선, 하방 추세선에 머리에 닿고 있죠. 살짝 뚫어줬는데 훅 꺼져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뚫고 위로 올라가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내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얘는 쑥 올라갔다가 다시 안으로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저 하방 추세선을 지키려는 건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안불안하다. 근데 아래로는 그 상방 추세선이 여전히 있고요. 제가 3월 29일 날 봐드렸는데 4월 달에도 여기를 이렇게 튕겨 올리죠. 그러니까 상방 추세선이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하방 추세선, 위로 올라가는 상방 추세선, 얘네 둘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 이길지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삼각형 구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는 한 가격대를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위로는 하방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하방 추세선이 이겨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요 꼭지점이 보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방 추세선과 아래 지지선이 맞닿는 지점, 여기 꼭지점이 있잖아요. 이 꼭지점이 보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꼭지점까지 결국 갔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거나 위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요, 반대 경우도 이제 성립이 되는데, 머리 위로 저항선이, 튼튼한 저항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그 추세선, 상방 추세선이 있습니다. 요 안에서 가격이 노는데, 요 꼭지점이 보이기 전에 얘가 에너지를 응축한다면 위로 팡 튀어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이겨내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데 같은 개념으로 꼭지점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꼭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끝에. 근데 꼭지점이 보일 동안 내내 요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횡보를 하거나 아래쪽으로 슬슬 뺄 가능성이 커져 버려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위로도 아래로도 하방 추세선, 상방 추세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몰라요.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예요.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싸워? 그만 싸워! 이러고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결국 지금 꼭지점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빠졌다. 여전히 미국에 빠졌다.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른다. 그게 답입니다. 원래는 위에 있는 하방 추세선이 최근에 그려진 최근 추세예요. 그쵸? 그리고 아래에 있는 상방 추세선은 위에 있는 하방 추세선보다 오래된 2개월, 3개월 정도 더 오래된 추세선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방 추세선이 이길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오늘의 움직임을 보면 하방 추세선이 지려고 그러나 뚫고 올라가네, 아싸 그랬는데 쏙 들어와 버렸어요, 안으로. 이거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결국 아래에 있는 상방 추세선이 이길 것 같다.
그 얘기는 122평선, 이거 122평선 맞죠? 맞나? 맞죠? 122평선이 28,000원, 28,200원, 22, 28,300원. 네. 122평선 28,200원. 이거를 뚫고 아래로 안 내려가면 하방 추세, 상방 추세선이 이기겠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8,200원 뚫고 아래로 내려가 버리네? 그럼 바로 손절. 이거 더 보시면 안 됩니다. 하방 추세선이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28,200원이 깨지는 거는 더 이상 두고 보시지 마시라. 원래는 여기 얘가 최근에 최저점 얘거든요. 4월 8일의 최저점 얼마죠? 27,550원. 27,550원까지는 한번 두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돼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방 추세선과 상방 추세선이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겠다. 근데 오늘의 움직임은 매도가 이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었잖아요. 이번 주 화수목금 4일 동안 어떻게든 매수세가 다시 이기는 모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 시장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매수하려는 자, 매도하려는 자, 그리고 관망하는 자. 관망하는 자들은 시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아직 공매도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매수를 하려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매수를 할까 말까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매도세가 이길 때도 있고 매수세가 이길 때도 있어. 근데 오늘의 움직임은 매도세가 이겼네? 0.5% 오르기는 했는데요. 오르긴 했는데 결국 매도가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매도가 이겼네? 사지 말아야 되겠는데? 하고 보고 있어요. 화수목금 4일 동안 아니야, 그래도 매수세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사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고 메시지를 보여주려면 화수목금 4일 동안 적어도 122평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모양을 보여줘야 됩니다.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종목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거고요.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사람들도 야, 역시 매도세가 이기네.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네 하고 투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2평선 28,200원은 이제 주요한 맥이 됐다. 여기 깨지면 더 이상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KK킴님께서 동국제약 더 올라가시기를 이제 기대하시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동국제약이 지금 요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자,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